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딸의 입학 의혹이라든지 또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혐의 등 끝도 없이 의혹은 나오지만 정작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조국의 혐의는 상당 부분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직 살아있는 카드가 하나 있다고. 그게 바로 감찰 무마 카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 장관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등등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단 하나 마무리하지 않고 남겨놓은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요거는 아직 처리하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자, 조국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지금 이 히든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조국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혐의는 상당히 유래가 깊습니다. 그리고 친문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지 않고 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했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민간인 사찰 의혹 등등 상당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 감찰 무마 의혹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쥐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당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 등을 파악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특감 반원들 사이에선 유재수 부시장이 친문 핵심들과 친분이 두텁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이 시작됐고 윗선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감찰 중이던 사안은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감이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노무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출신이고 당시 감찰이 중단되면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를 퇴직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행정관으로 일했던 윤모 총경 등에 대한 사건 수사도 재개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단순히 조국 가족이나 조국 펀드, 웅동학원 비리 말고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재수 부시장 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당시 이 유재수 부시장을 콕 찍어서 조국 민정수석과 당시 그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이것을 무마를 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김경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윗선 지시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을 무마했다. 자,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 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유 전 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3건의 비위 행위를 자행한 내용이다. 이는 유 전 국장 휴대전화 분석 증거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이 유재수 전 국장 전화에서 나온 사진 등등을 가지고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상황들이 나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자녀 학교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 유학비 송금 등의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이 유재수 전 국장에게 관련 계좌 등 소명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상부에 보고됐다. 특감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갑자기 감찰이 중단됐다. 유재수 전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나갔다. 그 다음에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영전했다. 이렇게 김태우 전 수사관은 폭로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이었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사를 윤석열 검찰이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이 모두 다 맞다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을 옆에서 봤던 저로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신뢰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안은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되고 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우리가 무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 문제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처럼 자 반부패 비서관까지도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면 그 윗선은 누구일까?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조국 장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개입했나? 이 문제가 수사의 관건일 겁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당시 두 차례 세 차례 특감반에 출석해서 감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출석에서 유 부시장은 자녀 유학 자금과 관련해서 미국 내 계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귀가한 뒤 몸이 안 좋다며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감 반원들에게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 감찰은 중단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들의 주장이고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봐야겠으나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특감반은 유 부시장의 통화 내용을 조사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 친문 국회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 반원들 사이에선 비서관선에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리긴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말이 돌았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일은 커집니다. 단순히 조국 장관 의혹에서 이제는 친문 인사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적폐수사를 했던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직권남용입니다.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하는데 윗선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봐주기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건을 지금 윤석열 검찰이 드디어 만지작거리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건은 사모펀드나 뭐 이런 건과는 좀 다릅니다. 조국 펀드 의혹을 넘어서 조국 의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의 이 칼날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